강아지가 아플 때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 9가지. 우리 강아지들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파도 엄마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아지들이 아플 때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활동량이 줄거나 사료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라요. 오늘은 강아지들이 아플 때 엄마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 9가지에 대해 알아보아요. 첫 번째, 강아지가 밥을 먹지 않아요. Nope. 엄마들이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사료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몸이 아파도 밥을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강아지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면 강아지는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특히 평소 잘 먹던 간식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면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꼭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료 먹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해요. 가끔 배가 부르거나 속이 불편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상 밥 먹는 것을 거부한다면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반려견이 아프다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밥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배식, 제한급식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는 것이 우리 강아지 친구들에게 좋아요. 두 번째, 갑자기 큰 소리로 깨갱, 비명소리를 질러요. Nope. 갑자기 반려견이 깨갱, 비명소리를 지른다면 대부분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디스크나 척추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깨갱거려요. 특히 슬개골과 대퇴부 탈구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좋아요. 반려견이 쳐다만 봐도 깨갱거리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토를 해요. Nope. 강아지 구토는 위나 12지장의 내용물이 토출되어 나오는 것을 말해요. 음식을 먹고 시간이 흐른 뒤 복부의 움직임을 동반하고 구역질, 침 흘림과 같은 전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해요. 구토, 다른 증상이 없이 건강하고 활력있게 지낸다면 심각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무기력하거나 설사 등의 다른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강아지가 구토를 하는 주요 원인은 몸이 거부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물질을 섭취했을 때, 위나 12지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기생충이 생겼을 때, 그리고 공복성 구토가 있어요. 구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상 증상이나 계속해서 구토를 하면 꼭 동물병원으로 가야 해요. 네 번째, 갑자기 설사를 해요. Nope. 설사는 강아지에게 매우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설사는 매우 흔한 문제이지만 설사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요. 성견의 경우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설사를 하기도 해요. 장염이나 소화기계 문제로 인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강아지가 설사를 했다면 구토나 식욕 부진, 컨디션 저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틀 정도 집에서 지켜봐도 되지만 6개월 미만의 아기 강아지나 10세 이상의 노령견이 설사를 했다면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움직이지 않아요. Nope. 사람들도 아프면 꼼짝하기 싫은 것처럼 강아지도 아프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통증을 느끼거나 속이 거북하고 불편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할 때 움직임이 평소보다 적어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구석진 곳을 찾게 되는데요. 갑자기 강아지가 구석진 곳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있다면 어딘가 불편하다고 엄마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갑자기 픽 쓰러지기도 해요. 특히 여름철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위에 약한 반려견은 더위를 조심해야 해요. 운동장에서 잘 뛰어놀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면 더위를 먹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놀라지 마세요. 약 1시간 정도 쉬게 하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28도가 넘어가는 날에는 뛰어놀면 충분히 쉬게 하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7번째, 구석진 곳으로 숨는다. Nope. 강아지가 구석진 곳에 숨어 버리면 가장 먼저 건강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소리에 놀라거나 낯선 사람의 방문 등으로 숨을 수도 있지만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면 구석진 곳을 찾아 몸을 둥글게 말아 휴식을 취하거나 그냥 숨어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 건강 문제를 의심해야 해요. 짱아는 아플 때마다 침대 밑에 숨는데요. 나이가 많은 노령견의 경우 치매 때문에 가구 사이에서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8번째, 엄마의 손길을 거부해요. 몸을 만지려고 하면 평소는 다르게 강아지가 몸을 피하거나 움찔거리는 행동을 한다면 몸이 아파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땐 강아지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고 진정을 시킨 후 부드러운 스킨십을 통해 천천히 다가가야 해요. 짱아도 기병이 생겼거나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사랑하는 엄마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9번째,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아지들도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는 반려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치매 발병 연령에는 품종이나 개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10세가 넘으면 발병한다고 해요.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항상 함께 지냈던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평소 강아지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말도 자주 걸어주어 엄마의 사랑을 강아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강아지가 나이가 먹게 되면 불안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평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아지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아플 때 엄마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 9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